안녕하세요, PD님. 쫑 PD님이 지난번에 옛날 얘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옛날 얘기 하나 더 꺼내려고. 제가 39이니까 한 7년에서 8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회사 생활 하다가 사실 첫 번째로 독립을 해서 첫 번째 했던 가게 술집이었고, 소재는 사실 대구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대구 교동이라고. 대구는 이제 동성로가 거의 이제 시내라고 불리는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서 큰 상권, 동성로라는 상권에서 맞은편에 있는 교동이란 동네였고, 노보텔이라는 호텔 뒤편에 있는 가게 이름이 32%였어. 숫자로 32 하고 이제 퍼센테이지 이제 기호를 썼었는데 크게 임팩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나름 고심해서 지은 술집 이름이었거든. 후보들이 되게 많았는데 32%예요? 내가 그때가 이제 32살 때였거든. 31살 때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32살 때 이 인생이 한 32%쯤 됐다, 의미 부여를 한 건데, 근데 이것도 갑자기 32%라고 이제 의미를 갑자기 부여한 건 아니고, 직장 생활을 연관된 매장들이 가로수길에 사실 많았어. 그 가로수길에 그 당시에 가로수길의 전성기였거든. 사람의 매장 너무 많이 치여서 압구정 로데오가 잘 나갔었는데, 압구정 로데오가 일방통행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길이 이제 방송에 타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심지어 이제 경리단길이라는 곳이 생기기 전이었어. 뭔가 우리나라가 요새는 이제 골목 상권이나 상권이 참 많이 생겼잖아. 뭐 성수동, 연남동 이런 이제 메이저 상권들이 또 생겨났는데, 새로운 신상권으로 연남동이나 성수동이 없을 당시였고 정말 폭발적이었어. 그 당시에 뭐 이제 주요 상권인 뭐 강남역, 건대, 홍대 이런 것만 있다가 새로 뭔가 생겨나기 시작한 상권이었거든.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 내가 일하던 곳 앞에 되게 핫한 카페가 있었어. 그 카페 보면은 모델분들이 일하고, 남자 모델들, 그리고 사장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 같더라고. 지금도 사실 그분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데, 그 당시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보면은 막 소녀시대도 와서 친구인가 봐. 그러니까 되게 뭐 미인이시고 되게 잘 나가던, 또 뭐 소문으로는 뭐 되게 재벌집 딸이다, 뭐 이제 소문만 무성했는데 뭐 내가 말을 걸어본 적은 없어서, 세로수길 코너에 되게 좋은 자리에 있던 그 카페 이름이 25%였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건데, 나도 항상 궁금했거든. 그 카페가 왜 25%일까? 떠돌던 소문도 그 사장님, 여사장님의 나이가 이제 25살이다 라고 해서 사실 거기서 착안을 했고,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면 술 32%라는 이름에서 이게 정체성이 밥집인지 술집인지 도저히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감각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가게 이름은 이제 32%라는 술집으로 시작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었던 테마가 무국적 술집이라는 테마였어. 이 무국적 술집이 최근에도 SNS에 보면은 뭐 무국적 밥집 뭐 이런 것도 있고, 무국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그 당시에 핫했던 술집이 청담동에서 김작가의 이중생활이라고, 청담동에서 아주 메가 히트친 술집이 있었어. 김작가의 이중생활이 심지어 가맹 사업을 하기 전이었어. 그 당시 스쿨푸드라는 분식 브랜드를 하는 그 회사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걸로 아는데, 되게 참신했던 술집이었거든. 메뉴가 되게 가지각색이었던 것 같아. 김작가 이중생활에서는 떡볶이인데 통오징어 떡볶이 뭐 이런 게 유행했던 것 같고, 지금은 되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뭐 술집이라고 하면 한식이면 한식 술집, 뭐 양식이면 양식, 중식이면 중식, 일식, 이렇게 경계가 정확히 있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어쨌거나 김작가의 이중생활이 잘 된 걸 보고, 다양한 메뉴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을 섞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독립을 하기 전에 있던 회사에서 마지막에 좀 운영 관리했던 회사가,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가로수길에 있는 25%라는 집 옆집에 있는 미술집이라는 술집이었어. 이거는 내가 운영하던 거 아니고 이제 회사에 있던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운영 관리하던 브랜드였는데, 그 집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김작가의 이중생활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곳이었단 말이야. 그 마지막에 이제 미술집에서 사용하던 메뉴들과 내가 자주 가는 술집의 안주 메뉴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거지. 아까 얘기가 좀 딴 데로 섰는데, 테마나 키워드가 좀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 그냥 술집보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되게 전문적이지 않았어. 우리가 양식이나 일식을 전문적으로 했던 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우리의 그런 다양성을 조금 더 뭔가 멋스럽게, 조금 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만한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무국적 술집이 나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무국적 술집이라는 게 있나 해서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오늘 검색을 해봤거든? 한 7년 만에 아직 있더라고. 그게 이제 어디였냐면은 지금은 무국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7년 전에 그 당시에는 그 홍대 연남동 되게 구석에 있는 로칸다 몽로라는 술집이 있었어. 지금 검색해보니까 오늘 날짜에 그게 박찬일 셰프님이 차린 개인 술집이더라고. 유명 스타 셰프님이실 거야. 그래갖고 이게 한 군데밖에 없네 해서 역시나 거기도 벤치마킹을 가봤었거든. 난 그때 뭐 이름이 들어도 내가 이게 어떤 셰프님인지 모를 텐데 메뉴가 상당히 이제 화려하고 고급진 느낌이더라고. 이거를 쓰는 데가 흔치 않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국적 술집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아예 앞장세워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뭔가 먹으러 다니면서 좋아하던 집들이 있어. 뭐 연남동의 하하라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 동네에선 되게 유명하고 오래된 집이야. 압구정에 있는 대가방에 이제 탕수육이 유명했거든. 아니면 뭐 신사동에서 내가 자주 다니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꼴깍이라는 집에서 뭐 이런 냉골뱅이 메뉴라던가, 그러니까 메뉴 구성을 어떻게 했냐라면은 내가 맛있게 먹는 술안주들의 집을 이제 따오기 시작한 거지. 떡볶이 같은 경우도 김 작가에서는 통오징어 떡볶이를 밀었고 우리는 산낙지 떡볶이라는 걸 밀었어. 떡볶이를 끓이는데 살아있는 낙지를 바로 넣고 뚜껑을 닫아서 벤치마킹이 사실 많이 됐지. 내가 되게 창조적이진 않거든. 역시나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인데 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만 많이 찾아도 흉내 내는 거에서부터 이제 브랜딩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되게 출중하거나 경험이 많아서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그런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지. 그래서 32%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엄한 데였어. 최근에 대구에 있는 동생들한테 들으니까 교동이라는 곳이 요새는 핫하대. 핫한 집이 너무나 많다는데, 이건 이제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한데 그 당시 7, 8년 전에 교동에는 거의 음식점이 우리밖에 없는 수준이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을 상대로 할 만한 집. 우리가 잘 됐던 거에는 이게 취지는 그랬어. 대구 동성내는 이제 어린애들이 노는 곳이었거든. 근데 이제 시내에 가보면 다 잘 되는 집 가보면은 싸게 팔고, 물론 이제 가격에 민감한 나이이긴 하지만 좀 먹을 만한 게 좀 생각보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뭔가 감성도 좀 뭔가 아쉽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타겟은 뭔가 어린 친구들, 그 당시 나도 좀 어린 편에 속했고 조금 더 괜찮은 퀄리티의 술집을 만들고 싶다. 왜 그런 술집은 없을까 해서 시작을 됐고, 그 당시 우리가 가장 집중했던 게 포토존이라는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개념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몰라 있었는데 내가 인지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외식업 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와이프가 여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매장이 잘 되는데 뭔가 사진을 찍을 만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테이블 개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로수길에 그 사람 막 넘치던 시절에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번 그런 거를 신경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던 거지. 그래서 역시나 사진을 찍을 만한 공간을 막 검색을 해서 찾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또 이게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었던 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미포라는 지역에, 해운대 끝쪽에 해운대 옥탑 다락이라는 가게가 있었어. 거기가 이제 뒤편에 그 옥상인데, 옥상 전광판에 뭐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알기로 그 최백호 선생님의 노래 제목인가 가사인데 이제 그거를 되게 전광판스럽게 해놨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활용하기 시작한 거지. 어떤 문구를 좀 쓰면 좋을까 싶어서 많이 고민하던 찰나에 인스타에서 뭔가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뭔가 되게 창조적이지 않아. 좋은 거를 계속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이제 글 쓰는 여성분의 그 좋은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이걸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나도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SNS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5,000명이었는데 지금 아까 몇만 명이었죠? 5만 명인가? 하더라고. 그분한테 글귀를 써도 되냐고 그분한테 DM 보내고 전화통화도 했던 것 같아요.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그래서 출처를 밝히겠다. 처음에 그런 거를 냅킨 뭐 그리고 시트지, 그러니까 테이블에 까는 테이블지, 벽면을 활용하고 앞마당에 있는 대형 다른 옆에 건물의 벽도 활용하고 되게 많은 요소를 좀,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이제 막 뭐라 그러지? 인이 박힐 정도로 막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사진 찍을 만한 포토존의 개념이 상당히 다양했던 거지. 이게 근데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교동이라는 곳이 아까 지금은 번화가지만 그 당시 우리밖에 없었다고 했잖아. 그냥 운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가게를 이제 사촌 형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촌 형님의 지인이었던 분이 이 매장에서 이제 지인이라서 이제 한번 팔아준다고 와서 뭔가 사진들을 찍어
찍었는데 그 사진을 SNS 맛집 페이지에서 전혀 광고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기재를 해줬는데 대박이 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막 댓글이 10,000개씩 달리고 좋아요 공유가 막 3,000개에서 5,000개씩 달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터지고 나니까 맛집 채널들에서 알아서 막 저절로 이제 홍보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 엄한 위치에서 이제 무섭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던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대기가 한 술집이었는데 우리가 한 4시 오픈했나 하면은 그 전부터 줄을 서서 마감이 만약에 새벽 1시까지다 그러면 거의 한 12시까지 줄을 섰던 것 같아. 대기가 한 30팀에서 40팀 정도까지 가고 그때 막 어깨에 뽕이 차 올랐지. 가슴이 벅차 오르고 인생이 와 이게 진짜 성공했다 싶을 정도로. 매출은 우리가 2층이랑 3층 이제 2층을 활용했는데 처음부터 3층을 활용하진 않았는데 30평 정도 될라나? 근데 초반에는 30평만 운영했는데 매출이 한 8천에서 1억 정도 나왔었지. 메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물론 시내에서 파는 집에 비하면 우리가 판매가가 높긴 했지만 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비주얼이나 접시 플레이팅이나 근데 그것도 막 지나서 알았는데 나는 이제 남대문에서 내 나름 예쁜 것들을 골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명품 브랜드 이제 카피 이런 거더라고. 모르고 사용하긴 했는데 뭔가 모양, 맛, 색깔 남들이 쓰지 않는 거를 되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어설프게 들었던 거 있거든. 뭐 색깔도 뭐 베스킨라빈스처럼 뭔가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 적어도 3군데 정도는 반복해서 배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심지어 고민도 했거든. 가게 이름을 좀 특색 있게 지어볼까 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되게 길게 지어볼까 했는데 뭔가 좀 더 심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꾸미자가 목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촬영하려고 8년 전에 만들었던 사업계획서를 꺼내봤는데 감회가 되게 남다르더라고. 여성들을 위한 나만 알 것 같은 시크릿 공간.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는데 SNS에 자랑하고 싶은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공간. 이게 이제 컨셉이었어. 그래서 거울, 미러, 따뜻한 나무,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풍부함. 정말로 핫했지. 지금 또 이런 집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싶기는 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거든. 되게 뿌듯했어. 뭐냐면 이게 대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SNS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찾아오더라고. 심지어 이제 너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인테리어 업자들? 우리 오픈도 안 했는데 막 우리가 인테리어 한 것들 막 이렇게 막 만져보고 우리 출근도 안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매장 와서 막 이렇게 막 어슬렁거리고 막 사진 찍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당시에 이제 술집도 처음 하는 거잖아. 술집이 처음이 아니라 그냥 내 가게가 처음이었어. 뭔가 잘 되는 요소들을 내가 모른다라면은 잘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에서 시작됐던 거지. 그래서 연금술이라고 이게 우린 계속 무조건 모든 포커싱이 여성들이 좋아할 만이었어. 어항 같은 데다가 남대문에서 마치 그런 어항이나 화분, 예쁜 화분 같은 투명한 유리에다가 막 알록달록 이쁘장한 거기다가 이제 그런 드라이 플라워 식용 장미를 띄우기도 하고 뭔가 크림으로 덮기도 하고 치킨들도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예쁜 접시에 이렇게 쌓아 올려서 뭔가 사진 찍고 싶게끔 그 당시엔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우리가 이제 뭔가 선도주자를 했기 때문에 좀 효과가 매우 파격적이었고 너무나 뿌듯한 일이었지. 실질적으로 가맹 문의나 투자 문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내 장사의 첫 사업체였고 뭐 내가 거의 아는 게 별로 없던 시절이었어. 근데 막 어깨에 뽕만 차올라서 전부 다 거절하고 왜냐면 가맹을 해달라고 해도 가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우리 딴에는 이제 우리만의 자부심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어떤 분이 막 찾아와서 막 이렇게 문의를 하다가 우리가 계속 거절하니까 우리 가게 이름은 32%였고 이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더라? 77... 도우인가 뭐 이런 거 뭐 약간 또 완벽하게 카피해서 뭐 메뉴판, 감성, 조명 모든 걸 카피해서 또 따라 만든 브랜드도 생겼었는데 뭐 별로 이제 우리는 뭐 따라 해봤자 니네 우리 못 따라한다. 그 당시 이제 너무 이제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따라 해봐라. 많은 인테리어 업자와 많은 분들 그리고 심지어 뭐 서울에서도 찾아왔던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어쨌거나 본인이 서울에 이런 걸 구현하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이 밑단에 깔린 안 좋은 얘기도 지난번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 네. 부동산 문제랑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네. 서울을 올라와서 사업체를 하면서 이 서울과 대구, 부산 세 곳에 왔다 갔다 하기가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던 이제 우리 사촌 형님한테 이제 넘겨드리고 나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사실 그 우리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잘 되기도 했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일 모르던 시절에 가장 제일 좋았던 성과물이 나왔던
포트폴리오이기도 한데 지금 봐도 나쁘지 않더라고. 이게 탑다운을 한단 말이야. 한번 정점을 찍으면 매출이 서서히 떨어져. 요새 SNS 맛집들은 뭐 한 달 가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만큼 그렇게 가게가 많고 막 그러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 뭔가 신메뉴 개발로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뿌듯해. 뭔가 크림새우라고 해서 그냥 새우 요리가 아니라 크림류로 이렇게 회오리로 덮는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류에서도 뭔가 색깔이 예쁘고 이쁜 잔에다가 담는다라던가, 맥주잔도 이제 머그잔이 기본 제공잔이 아니라 상당히 예쁜 잔을 이제 남대문 가서 직접 고르고,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터질 만한 거를 해서 계속 연장시켰던 거지. 한 2년 동안 잘 됐던 것 같아. 근데 그 2년 동안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지.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거를 이제 막는 효과였던 건데,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만의 자부심일 수 있겠는데 우린 뭔가 좀 거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 그 이후에 생기는 술집들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술집을 만들던 그런 감성들이 뭔가 이제 다양해진 거야. 그러니까 레터링을 사용한다라던가 사진을 찍는 그런 포토존을 의식해서 뭔가 가게를 만드는 행위들이 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생겨났고, 그러니까 애들 상대로 하는 집은 결국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컨텐츠 소모인 거지 결국. 근데 이제 뭔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안고만 있었다. 이런 점이 되게 아쉬웠고, 옛날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심 또 찾아보니까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요새 그런 고깃집 종사자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 지금 촬영 이후에도 이제 카톡이나 전화로 계속 궁금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마스터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은 좀 있거든. 근데 요새는 뭐 그 생각은 들어. 그때는 쉬웠지만 또 지금은 아마 더 어려운 시대일 거야. 너무 이제 상권도 많고 컨셉추얼한 가게도 많이 생기고, 그래도 뭔가 또 술집을 준비를 하신다라거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또 같이 의논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이나 남겨주시면은 또 도움을 혹은 같이 의논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술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